네, 리얼토크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증시 많은 격언 중에 특히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수급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제 빌려서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주가가 쌌을 때 사서 갚는 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데요. 어떻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정말 이대로 둬도 괜찮은 것인지 자세하게 파헤쳐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오늘은 요새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상당히 뭐 주가의 움직임이 변동폭들이 정말 크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를 계속해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큰 손들의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금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매도라든지 선물 옵션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맞서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결국엔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 누군가가 주가 하락을 원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특히 품문이 많죠. 품문이 상당히 많아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회계장부 조작 의문이가 제기가 되는데 누가 의문을 제기했는지 아십니까? 일반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 기관.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쪽에서 먼저 그래서 그 나오고. 누군지를 몰라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결국에는 그 누군가가 제기를 했는데 그 누군가가 제기한 게 이게 주가 하락을 의도한 게 아니냐. 결국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래소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업무 규정상 공매도 규모가 전체 거래대금의 3%가 넘는 날이 20거래 이상 이어지면 개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0거래. 예, 20거래 이상 이어지면 개별 종목 공매도를 연속으로요? 그렇죠.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뭐 주식이 얼마나 이게 떨어져요? 시장 안정성을 제해할 수 있다. 이 모호한 이 단서 조항이 붙여서 실제로 금지한 적은 없어요. 실제로 금지한 적이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그 작전 세력, 이 작전 세력이 완전히 뭐 개인을 농간을 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는 많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서정진 사장이죠. 대표가 공매도의 힘에 못 비춰서 회사를 팔아먹고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분식회계설이나 이런 것도 뭐 제시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금감원이나 감사 쪽에서도 분식회계 아니다. 제대로 된 회계 보고서다라는 공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P 사이트에는 못 믿어. 나도 못 믿는다. 베스트 게시글 놀라요 그런 것들이. 좀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아니라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공매도 아니라는 공표함과 동시에 한 얘기가 뭐냐면 공매도 자체는 업틱이잖아요. 업틱. 지금 호가보다 한 호가 위에서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를 하방으로 밀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 지금 2013년 증시를 보다시피 2013년 초반에 뱅가드 물량 실적 판다가 나왔었잖아요. 안 올라가잖아요, 증시. 이미 누군가 많이 팔 거라는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안 올라갑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업틱이라 한들 업틱 위에다 100만 주 걸어놓으면 그걸 누가 사요? 안 사죠. 안 사죠, 현실적으로. 공매도 같은 경우도 제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개인이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대주거래라는 게 있는데 대주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대주거래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단 물량도 없고요. 하기도 힘들고요. 수수료도 비싸고요. 뭐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주식을 일단 빌려와서 나중에 사서 갚는다는 거기 때문에 빌린 기간에 따른 수수료도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의 태반이 외국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개인 투자자는 하방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인보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종목으로 가지고 아니 어떤 사람은 10,000원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갖고 왔는데 개인의 10,000원은 돈이 아니고 외국인의 10,000원은 이게 돈이라는 구조인 건데 이게 자본경제 사상 이건 말이 안 되는 구조인 건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매도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SK하이닉스 지금 공매도들이 1위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래소 시장에서 이번에 가장 실적 많이 나올 종목이 SK 하이닉스예요. 증가폭이 가장 높을 종목이 SK 하이닉스죠. 근데 공매도 외국계 유일한데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날 외국계 리포트 나온 것도 오히려 두 가지 기관이 경우였어요. 팔고 외국인이 네. 사고 있어요 지금. 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대부분 이제 공매도라는 게 외국인들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수혜를 보는 것들 기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관의 행실이 너무 좀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기관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펀딩을 운영을 하고 우리나라 자금으로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SK 하이닉스 그날 어땠습니까? 기관을 거기서 왜 팝니까? 시장을 받쳐줘야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뇌동매매라고 하죠 한마디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기관은 콜 보고서가 계속 나와요. 스트롱 콜. 무조건 사라. 실적 2분기 좋고 3분기 좋고 4분기도 좋고 다 좋대요. 근데 자기는 팔고 있어요. 이게 보고서를 못 쓰게 하든가 못 팔게 하든가 둘 중에 방법을 하나 취해놔야지 입과 행실이 틀린 기관을 믿고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연금 안 내겠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 개인이나 솔직히 자금 규모나 그런 걸 봤을 때 일반 개인이나 우리나라 기관이 외국인들하고 싸움해서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 힘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는 없는데 이번에 셀트리온은 정말 외국계 들리는 풍문대로 외국계에서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많이 해놨다면 이번에 정말 손해 많이 봤을 겁니다. 왜 그런 이유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번에 회사의 불확실성을 단 한 번에 그냥 해결을 해버렸으니까 뭐 회계고 뭐고 다 그런 소리가 나온 이유가 결국엔 뭐겠습니까? 회사 실적이 안 나오니까 끌어내린 이유를 만든 건데 그 회사 실적이 나올 만한 그 부분을 한 번에 해결을 램시마 유럽 승인으로 인해서 해결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운이 좋았던 거고 계속해서 외국계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특히나 헤지펀드 쪽이나 한머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매도를 할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하나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삼성전자 해먹었잖아요. SK 하이닉스 해먹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 뭐 남았을까요? 제가 볼 땐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쪽 하나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좋고 우리나라 기관에서 콜 리포트 계속 나왔고 외국인들도 많이 샀고 이런 종목도 보면 전차밖에 없어요. 전자 일단 깼습니다. 일단 개인이 많다 이거죠. 뭐 개인이. 기아차가 그럼 더 맞을 수 있겠네요. 개인 물량만이 많은. 그래서 엊그제 보고서가 하나 돌았었는데 보고서는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용하는 찌라시 쉽게 말하면 찌라시 같은 건데 현대차를 필두로 IMF에 한국이 두 번째 기금을 요청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이상한 내용의 찌라시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지금 MS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결국은 보면 중국에서 일본차 점유율이 10% 가까이 넘었었는데 그거 다 한국 시장이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기능면에서나 성능면에서는 결국은 솔직한 얘기로 따라가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솔직히 아직까지도 외국에서는 가격 경쟁력으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필두로 아까 말씀하신 현대차, 기아차 한번 털어내면 한국 증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저는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까 이수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정들 말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대차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건 일단 경고 조치가 나가고 그리고 그 대차 잔고에 대한 그런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대차 잔고에 대한 창구 공개라든지 그게 뭐 외국인의 자금이다, 뭐 한번의 자금이다 그런 것 정도는 공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혹시 서정진 대표가 매각하면서 기사한 거 혹시 보셨나요? 365일 중에 거래일 기준으로요. 공매도가 300일이래요. 근데도 금융당국은 거래를 안 해요. 제재를 안 해요. 19일하고 하루 쉬고 19일하고 하루 쉬었나요? 근데 이게 풍문을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얘기 많아요. 결국은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과 외국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관은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그리고 나왔죠. 기관도 계속 팔자는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 자체 시총 1위 종목으로 흔들어버린 역할이 참 씁쓸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규제를 한다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 물량이 한꺼번에 나간다면 이번에 뱅가드 뭐 물량 나갈 때보다 더 큰 뭐 임팩트가 시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래서 정말 뭐 그 뒤쪽 조사를 했을 때 뭐 이번 같은 경우에 계속 말만 많잖아요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조사 들어갔죠. 조사를 조사는 하는데 한다고 하고 결론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예전에 솔직히 우리나라 외환은행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들 보면 그런 경우들 많았잖아요. 도이치. 네, 도이치 예전에 동시호가 때 한 번에 내렸던 사놓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도를 하는 입장에 서서 너무 이렇게 돈에 흔들리지 않게 규제를 하는 거는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이제 공매도의 규제는 좀 필요하다. 규제는 필요한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규제도 함께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도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공매도란 제도 자체가 정말 100이면 100 다 안 좋은 것만 있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좀 보면. 근데 금융당국이 좀 투명하게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좀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투자 포지션을 상하방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누구 돈은 돈이고 누구 돈은 돈이 아니라는 게 경제 논리상 이건 말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개인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공매도 효과도 뭐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윤정수 대표님 첫 번째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두 번째 의견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라에서 이렇게 막아놓은 이유가 개인들이 양매도 포지션이라든지 하방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폭락했을 경우에 개인들은 그 돈을 메꿀 돈이 없어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메꿀 수 있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콜 포지션만, 웨스 포지션만 필요하게 해놓은 이유가 웨스 포지션은 떨어져도 자기 것만 잃으면 끝이에요. 내가 이 주식을 만 원 근데 주고 이거는 샀으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공매도 대주거래를 지금 대주거래잖아요. 개인은 대주거래밖에 못 하는데 대주거래를 하게 되면 보통 4배수 정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을 걸어요. 근데 신용물량 같이 로스컷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거 빵원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 포지션이라는 거 같은 경우 증거금 140% 했다가 그렇죠. 한번 네, 날라가면 증거금 빵원. 140% 했다. 그럼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너무 그것까지 열어놓으면 너무 일단 크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번에 코넥스 시장 오픈한 것처럼 뭐 제약이 많겠죠. 뭐 코넥스 시장 일반 개인이 접근을 하려면 뭐 주식투자 몇 년 이상 한 3억 이상이 네, 3억 계좌에 있어야 접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정말 한 방이거든요. 네, 장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한 방이거든요. 네, 레버리지 많이 써놓은 상태에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에게 풀어준다는 거, 아직까지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풀어준다는 것보다는 그냥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어느 정도 못하게끔 막아주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토론은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